어, 오랜만에 또 한번 올려보려고 찍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주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뭐 어떤 책을 봐야 되는가, 뭐 오늘 뭐 지수는 어떤가, 앞으로 향후 뭐 전망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뭐 그렇게 주식의 전문가는 전혀 아니지만, 음, 되게 어쨌든 주식에 좀 오래 한 편이긴 하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 경우에 책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뭐 어떤 책으로 공부하면 좋은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주식을 공부를 하게 된 방법은 매일 경제신문을 보면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신문을 좀 이렇게 몇 년치를 계속 보다 보면 좀 어느 정도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일 경제신문을 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이 신문도 나중에 이제 읽다 보면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소음과 잡음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잘못된 정보들도 있고 좀 설익은 정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신문에. 근데 그냥 좀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는 신문이 나쁘진 않다 정도인 것 같은데, 신문으로 공부를 한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이고, 어쨌든 신문을 좀 능숙하게 보다 보면 저절로 이 용어들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신문을 좀 볼 가치는 있다. 그 정도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게 뭐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유튜브가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 좋은 것 같고요. 그럼 그 중에서도 사실 책을 제가 다양한 책을 봤는데, 특히 뭐 주말에 가가지고 그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진짜 시중에 있는 책은 진짜 막 열심히 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여태까지 읽은 책 중에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5개의 책을 제가 추천드릴게요. 네, 첫 번째 책은 전 이 책인데요. 주식을 사려면 마트에 가라라는 책이고, 이 크리스 카밀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장에서 그 1억으로 75억인가 번 사람이에요. 개인 투자자고, 이 사람은 헤지펀드 투자자로서 고용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직업을 가질 수 없었는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로서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계속 하게 됐고, 그 결과 이제 헤지펀드들이나 어떤 그 전문 투자자들이 돈을 잃을 때도 자기는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오히려 접근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되게 재밌어요, 이 책. 제가 사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데 읽은 책이 이 책이고, 지금까지도 저는 이 책이 되게 저한테 큰 교훈을 줬다고 생각해요. 보시면 이제 보이지만 대차 대조표도 차트도 필요 없다. 네,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 뭐 이렇게 써있는데, 다르게 하면 이 책의 약간 좀 핵심 내용이, 음, 기존에 뭔가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조금 정리를 여기다 잠깐 할게요. 뭐 조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제 유튜브는 절대 1배속으로 보지 마세요. 그만한 가치를 제가 만들어 드릴 자신이 없어서 똥 싸면서 2배속으로 드세요. 네, 여기서 어,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서 개인이 기관보다 정보의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온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오바마 대통령이 뭔가 이제 연설할 때 그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그 넥타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알아보니까 그게 상장된 회사였고, 그래서 그 넥타이 회사를 선침해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약간 이런 내용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조금 개인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 그런 어떤 차트나 공개된 어떤 정보 말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살아있는 정보, 이게 훨씬 더 주식을 매수하는 데서 중요한 항목이다, 뭐 이렇게 본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하여튼 재밌어요.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어떤 그 개인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개별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물론 전 개별 종목을 많이 안 하는 편이지만 되게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으로서 투자를 했던 게 11년도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11년도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냐면, 당시에 갤럭시 2가 나왔었어요. 갤럭시 2가 나왔는데, 이때 주가가 그 유럽 위기 때문에 완전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이제 뭐 유럽에서 막 안 팔려서 망한다는 둥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제가 주변을 보니까 갤럭시 2가 너무 좋은 핸드폰인 거예요. 이게 아이폰 4랑 거의 뭐 다이다이 뜰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핸드폰이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갤럭시 2가. 그리고 실제로 이 갤럭시 2 덕분에 갤럭시 3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이 IM 부분이라고 하나요, 이걸? 네, 제가 까먹어가지고 하여튼 모바일 부분이 엄청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1415년도에 엄청 이제 막 쭉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로 저가 당시에 돈을 좀 잘 벌었었어요. 한 100%는 먹은 것 같은데 80에서 100% 정도 먹었어요. 그래서 전 이 책에서 공부를 한 대로 이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어떤 공개된 정보,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는 뭐 유럽 위기 때문에 삼성전자 진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가 주변을 돌아보니 아이폰 4만큼이나 이제 갤럭시 2가 너무 잘 팔리고 그리고 이 갤럭시 2가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 핸드폰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IM 부분에서도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이 이제 스마트폰이 마치 그 갤럭시 대 아이폰의 구도로 이제 전 세계에 흘러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많이 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이게 들어맞는 예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폭력적인 사서 본 것도 있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아주 추천합니다.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책이에요. 개인 투자 그리고 이걸 쓴 사람도 어떻게 보면 헤지펀드 투자자가 되진 못했지만 개인 투자자로서 돈을 번 사람이라서 개인으로서 되게 공부하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책은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라는 책인데요. 이 책 정말 강추해요. 왜냐면 사실 한국에 채권 투자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채권 투자에 대해서 특히 개인은 채권 투자 잘 안 하잖아요. 뭐 요새 뭐 한다고 하면 장기채들 사겠죠. 뭐 TAT, EDB 뭐 이런 거 미국 장기 채권 ETF 이런 거 사실 텐데 뭐 사실 이 책이 나오고 제가 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만 해도 심지어 이런 TAT, EDB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채권이란 게 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결국 이 채권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이 뭔지, 채권이 대체 뭐지? 채권은 언제 오르지? 채권은 안전자산이라던데 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지? 뭐 이런 약간 질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잘 해결해 주는 게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라는 책이에요. 완전 강추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걸 강추하냐면 국내에 제가 사실 채권에 관련된 나온 책 거의 진짜 거의 다 봤거든요. 근데 다 봤는데 그 중에서 한 권 뽑은 거예요. 다른 책들이 정말 다 너무 별로예요. 채권 투자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서 책들도 현재 나온 게 좋은 책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책은 그 중에서도 정말 보물 같은 책이에요. 정말 강추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아시게 되면 이 책의 내용을 되게 많이 보시다 보면 저절로 약간 주식에 있어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채권과 주식은 사실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완전 다른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채권과 주식은 그 지분을 가진다라는 면 그리고 원금이 회수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유사한 상품이에요. 채권은 사실 제 생각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추천드릴 거는 금의 기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책이고요. 금도 제가 시중에 나 있는 책을 거의 다 봤는데 그 책 중에 유일하게 정말 이거 뽑자면 요거예요. 금에 대해 좋은 책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책만큼 좋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 단점은 이 책이 뭘 좀 착각하냐면 좀 금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해요.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유튜버 중에 펠릭스였나? 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 골드, 뭐 인베스팅에 대해서 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금 반대론자거든요. 유튜브에 하여튼 찾아보면 있어요. 이 사람 동영상이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제임스 리카즈라는 사람이 쓴 금의 기한이랑 이 펠릭스 금 반대론자가 쓴 골드 인베스팅에 대한 어떤 동영상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서 적정선으로 금을 보시면 이 금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금 현재 2021년까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금의 기한에서 생각하는 금의 폭등은 결국 비트코인이 가져갔잖아요. 비트코인이 이제 뭐 금과 속성이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금 대신 뭐 이제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현재 약간 차지한 것 같은 그런 약간 분위기가 있긴 한데 뭐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아주 뭐 완전 훌륭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금이 이제
이런스당 10,000달러까지 한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런스당 10,000달러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60년 있다가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현재로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그 수요가 많이 간 거 보면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좀 약간 단점도 많은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책 관련해서 이 책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책들이 다 너무 별로예요. 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 책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요건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또 친구 추천을 받아서 읽은 책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 책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주식의 어떤 사이클이라 그래야 되나요? 증시의 사이클? 증시에 반복되는 사이클에 대한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는 책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강력 추천합니다. 이 책도. 좋은 책이에요. 증시에 반복되는 사이클,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프레드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게 그 차트 보는 사이트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뭐 이런 사이트인데, 여기서 뭐 그 지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요거 같이 보면서 하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네. 현명한 투자자. 네, 많이들 보잖아요. 근데 뭐 이 책은 좋긴 한데 왜 추천을 드리냐면, 그래도 뭐 기본서 중에 이 책만한 책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서 중에는 뭐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주식을 광범위하게 좀 설명한 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좀 광범위하게 설명한 그런 장점이 있다. 그걸 말을 해드리고 싶고, 이 책은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일단.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주식을 했던 사람이어야지 사실은 이걸 읽었을 때 조금 더 이거를 활용해서 써먹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주식을 아예 안 하던 사람이 이 책을 처음부터 접하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이제 뭐 처음에 워렌 버핏 서문에서 뭐 8장이랑 20장인가 뭐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특히 20장, 그 현명한 투자자 20장은 강추합니다. 정말 꼭 읽어야 돼요. 여기는 추천, 완전 강추해요. 네. 그리고 또 단점은 이 책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76년도에 사망했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책이고, 사실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 시기만 해도 미국 장기 국채를 매입해서 양적 완화하는 어떤 유의 어떤 것들을 잘 안 했던 약간 시기여가지고, 물론 30년대 뭐 그 군수 경쟁, 그 전쟁 시엔 이걸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장기 국채 매입해서 양적 완화하던 시기에서 많이 벗어난 시기 책이어가지고, 08년도 이후에 아시다시피 양적 완화가 굉장히 심해졌고 통화량이 역대 최고로 이렇게 많이 풀리면서 증시를 굉장히 밀어붙이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기존의 어떤 밸류 인베스팅의 척도인 PER이나 PBR, 뭐 특히 PER의 역수, 그러니까 PER, 그러니까 고 PER이라 그러나요? 고 PER 기술주에 대한 어떤 개념이 굉장히 08년도 이후에 엄청나게 이게 현재 붐이 일어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 벤자민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는 너무 이걸 회의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08년도 이후에 양적 완화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를 반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까지가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책도 좋은 책인데 하여튼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앞에 4개의 책, 5개의 책 중에서 앞에 4개는 일단 빨리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 마지막 현명한 투자자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좀 경제신문도 이제 많이 받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막 좀 인사이트가 생긴 상태다 싶으면 그때 잡으셔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20장 마지막 장은 초심자도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나머지 장들은 뭐 천천히 읽으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천하면, 그 홍춘욱의 돈의 역사. 좋은 것 같아요. 나름 뭐 막 완전 명저까지는 잘 모르겠고 상당히 좋은 책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돈의 역사 2도 요새 읽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그다지 잘 모르겠고 돈의 역사 1은 정말 정말 좋은 책 같아요. 그래서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네,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